안녕하세요. 인천여고학 지문입니다. 낮 12시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시장 참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괜찮네요. 아침에 미국 증시 하락으로 마감됐는데 한국 증시는 어제 선조정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좋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제약바이오가 좋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세상이네요. 코로나의 치료제, 백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가장 멋진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약바이오 중에서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 좀 요약해서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제약바이오에서 먼저 우리가 신풍제약이 그동안 막 올라오는데, 신풍제약은 왜 올라오나 궁금하잖아요. 신풍제약. 자, 신풍제약은 말이죠, 코로나 치료제라고 얘기하는 파라맥스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신풍제약에서 코로나 치료제 파라맥스를 만들고 있다 해서 지난 5월달에 식약처에서 임상 2상을 승인받았습니다. 지금 뭐 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참 뭐라고 얘기도 못하겠는데, 어쨌든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화이자를 비롯해서 몇몇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했고, 자, 화이자하고 미국하고 화이자, 미국 정부하고 화이자하고는 이미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약 2조 원 정도, 2조가 넘어가는 정도의 규모, 19억 달러죠. 19억 달러. 그 정도 수준에서 1억 회분을, 백신을 갖다가, 구매하는 그런 계약을 맺었어요. 추가로 5억 회분도 구매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화이자가 주가 좀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지 못했죠. 자, 이제 백신하고 치료제인데, 백신보다 더 좋은 게 치료제겠죠. 그래서, 신풍제약이 피라맥스의, 코로나 치료제 피라맥스의 제조사로서 성공한다면 대단하겠죠. 대단한데, 내년 6월 달에 임상 마무리된다. 내년 6월 달에 임상 마무리된다면, 내년 6월 전에 코로나가 없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또 요즘은 뭐 코로나 이런 것은 워낙 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자, 신풍제약이 개발했을 때 이미 코로나는 다른 또 변종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 신풍제약, 그런 것을 만들고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고, 자, 신풍제약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급등했죠? 자, 신풍제약은 원래 뇌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기업인데, 느닷없이 코로나 때문에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신풍제약은 지금 주가가 1위 올랐어요. 1위. 급등을 해가지고 정말 초급등. 현재 15만 1,50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시가총액이 말이죠. 시가총액이 무려 8조가 됐습니다. 8조. 이야,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무리 투기적이라 하더라도 시가총액 8조를 만들었다. 이거 대단하다. 8조. 오늘 거래대금 6,257억. 최근 들어서 6천억, 7천억, 8천억까지 거래가 많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1조가 넘었네요. 1조가 넘어가던 거래도 있었네요. 자, 그래서 신풍제약, 위험하다 돼 있죠. 위험하다.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게 된 것이고, 그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 들고 있는 분들은 언제 매도해야 될지 지금 뭐 아주 벅찰 겁니다. 가슴이 벅찰 거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왜 급등하고 있는가? 요 내용을 좀 알아야 되니까, 아니 도대체 왜 올라가는 거야? 두 번째 종목은 오늘 영진약품이에요. 영진약품은 일본 정부가 덱사메타손, 그러니까 렘데시비르를 이제 그 미국 정부가 이 치료제로 좀 승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영진약품이 왜 올라가는 이유는, 일본에서 이 덱사메타손을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미국 정부에서 렘데시비르, 일본에서 덱사메타손. 데사메타손은 원래 염증 치료에 강범위하게 쓰이는 스테로이드 제제예요. 스테로이드 제제. 근데 이것을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영진약품 주가 상승 이유인데, 영진약품이 이 덱사메타손이 주성분인 덱사코티실정을 갖다가 지금 뭐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료로 좀 올라가는데, 영진약품. 글쎄요, 이게 뭐 치료제로 잘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일단 치료제로 승인 난다면 영진약품이 만들고 있는 덱사코티실이 코로나 치료제로 쓸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영진약품 오늘 주가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영진약품 오늘 급등 중인데, 뭐 상한가죠? 급등 중인데,
오늘 급등 중인데 영진약품 상한가 달력 얼마 쌓였나요? 170만 주. 그래서 며칠 올라오다가 오늘 갑자기 상한가에 딱 갔습니다만은 여전히 코로나 치료제가 이 시대의 영웅주가 되고 있다. 시대의 급등주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감안하시면서 자, 영진약품하고 신풍제약은 이름이 신의 바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영진은 또 뭔가요? 왜 이렇게 올랐죠? 영진약품. 자, 그렇게 보시면서 또 다른 종목은 또 뭔 재료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뭔 재료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코아스템은 좀 달라요. 코아스템은 원래 줄기세포잖아요. 줄기세포. 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루게릭병, 여러분 옛날에 뭐 1930년대 유명한 외야수죠. 미국의 외야수, 야구선수인데 이 야구선수, 그 잘 나가던 야구선수가 갑자기 루게릭병, 근무력증이죠. 근무력증의 일종인데 근무력증에 걸리면서 이 루게릭이라는 사람이 그때 야구선수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명해진 병이 됐습니다. 루게릭병. 근육이 무력해지는, 근육 자체가 이렇게 소멸한다 그럴까요? 힘이 없어지는 그런 이제 병인데, FDA에서 임상 3상 승인을 해받았다는 거죠. 이게, 코아스템이.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코아스템. 그렇고, 또 신신제약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신신제약은 이건 좀 달라요. 세종시에 수주하고 있다. 근데 세종시의 행정수도 이전, 이게 얘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코아스템하고 신신제약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아스템은 줄기세포로 루게릭병을 갖다가 치료한다라는 건데, 뭐 옛날부터 줄기세포로 하반신 마비를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신경 때문에,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가 주로 허리 쪽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마비가 되면서 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뭐 신경이 끊어지면서 생기는 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반신 마비가 오는데,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오는 게 허리에서 그 하체로 연결되는 신경세포가 끊어지니까 신경세포를 재생하면 되겠다. 줄기세포로 재생하자. 이런 이제 그 논리잖아요. 코아스템은 마찬가지로 루게릭병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신경세포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의미일 거예요. 줄기세포. 그래서 줄기세포로 코아스템이 루게릭병 치료제 임상 3상 중이다. 3상에 허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갔는데, 코아스템도 상당히 좀 주목해봐야 될 종목 아니냐. 오늘 상한가 달력이 36만 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신제약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건 좀 다르게, 당국의 그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물론 이제 행정부의 일부 부분이 지금 세종시에 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덧붙여서, 국회라든가 청와대까지도 전부 세종시로 이전하자. 이 내용이 세종시에 위치한 기업들, 또 신신제약 같은 기업들의 급등의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신신제약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신풍제약, 신신제약, 또 영진약품, 이런 종목들, 그런 이제 우리가 좀, 잘 안 보던 제약주들, 그 다음에 이제 코아스템은 줄기세포, 이런 것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제가 좀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신풍제약이 저 정도 올라왔으면 시가총액 8조인데 더 올라갈까요? 자, 신신제약은 세종시 이전인데 두 번 상한가 갔으면 많이 간 거죠. 그 다음에 코아스템은 상한가 달력 30만 주인데, 글쎄요, 이게 이제 루게릭병에서 정말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신신제약, 코아스템, 영진약품, 신풍제약. 영진약품은, 말씀드렸다시피, 렘데시비르 말고 일본에서 덱사메타손이 이게 이제 염증 치료제인데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네요. 그런 흐름을 보여지고, 더불어서 이 카이노스 메드 같은 종목들도 꽤 괜찮은 종목이에요. 카이노스 메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암 다음은 이제 치매, 암 다음에는 뇌질환, 뭐 뇌출혈이라든가 뭐 우리가 이제 그 뇌 질환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중풍이라 그러는데 중풍 관련된 종목들이 뭐 SK바이오팜도 사실은 이제 뇌 질환 관련된 거죠. 뇌전증이니까. 그다음에 제일약품도 이제 뇌에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풍제약도 뭐 그쪽이에요. 원래는 이제 그쪽이죠. 그다음에 ABL바이오는 BBB 쪽이죠. 카이노스메드도 이제 마찬가지로 뇌질환 관련해서 관련된 이제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다 해서 우리 오늘 상한가 하는 정도 좋지만 요렇게 4개 종목들 제일약품부터
신풍제약, ABL 바이오, 카이노스메드 같은 거 좀 봐야 되는데, 신풍제약 이번에 주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올라가지고 다시는 또 신풍제약은 주목을 못 받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뇌질환 관련해서 원래 신풍제약인데 그쪽으로는 좀 상당히 그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이런 종목도 카이노스메드나 ABL 바이오 제일제품 같은 여러분들 관심 있게 좀 보시기 바란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암 다음에는 이제 뇌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치매하고 결국엔 치매가 가장 중요하고 치매, 알츠하이머, 그 다음에 이제 파킨슨 이런 게 중요하죠. 암보다도 훨씬 더 불치병인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그런 쪽과 관련된 그런 기업이다 생각하는 관점에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란다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약품, 신풍제약, ABL 바이오, 카이노스메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흐름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아침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를 오늘 장이 미국이 내려왔지만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 좋게 제가 운이 좋은 거죠. 운 좋게 외국인들이 오늘 요거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수는 꽤 의미가 있어요. 기관들이야 뭐 순매수했다가 순매도했다 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들어왔다는 것은 꽤 의미 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대한민국 증시나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좀 긍정적 시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지금 보면은 보세요. 뭐 거래소에서 보면은 순매수한 날이 꽤 됩니다. 순매도한 날보다 매수한 날이 더 많을 것 같아요. 1000억, 2700억, 1100억, 3일 전에는 4400억, 오늘은 969억.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는 대한민국 증시나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 증시와 경제 여기에 대해서 낙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 긍정적 관점으로 봐보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플랫폼과 2차전지인데 플랫폼과 2차전지는 장기 종목으로 괜찮다. 근데 단기로는 좀 조정받을 것 같다. 그 얘기를 제가 아침에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은 미국 증시에서 알파벳 좀 조정이었죠. 오늘 아침에 음봉이 큽니다. 3% 정도 내려왔죠. 알파벳 이렇게 3% 좀 내려왔고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 아시는 아마존 뭐 아마존 모르시는 분도 없겠죠. 이 아마존도 좀 조정해. 지금 아마존이 좀 조정이다. 이 고점에서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아마존이 고점 3,300달러 수준에서 지금 이제 음봉이 자주 많이 나오고 있다. 음봉 나오고 5일 중에 4일이 음봉이었죠. 그리고 다시 양봉 하나 나왔는데 또다시 음봉이 3개 이어지고 있다. 이 얘기 뭐냐면은 양봉보다 음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기대치는 높지만 실제로 행동은 매도였다는 매도. 음봉이 많아지고 있고 낙폭이 좀 있다는 얘기는 아침에 기대치 멋모르는 사람들의 기대치 아마존 많은데 그러나 아는 사람들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더 보유 안 하고 매도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3일 동안 음봉 그전엔 또 4일 동안 음봉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보면은 아마존이나 이 그 구글 같은 종목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전기차의 대표적인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고점을 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그 어떤 의심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테슬라도 보시면은 지금 보면 아직까지 차트상으로 뭐 하락 기미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21선 힘차게 올라가죠. 근데 보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일 동안에 양봉은 3일밖에 안 돼. 다 음봉이야. 또 음봉이 좀 커요. 그래서 음봉 장악형이 나오고 있다. 테슬라. 그렇다면 성장주의 끝 아니냐. 좀 조정 가지 않겠냐. 오히려 성장주가 좀 가고 가치주나 전통주가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 최근에 보면은 우리 카카오의 모양을 보면 비슷하죠. 카카오가 제가 이제 상승보다는 조정에 염두를 둔다 말씀드렸는데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죠. 가격 조정 말고. 그래서 거의 연 6일 정도 올랐다가 그 다음에 쭉 음봉 나오는 모양 자체가 조정을 염두에 두는 그런 파동 같다는 거고 적어도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 30만원에서 36만원 정도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는 한번 매도해 주세요. 테슬라는 매도 그네들입니다. 테슬라는 매도 그네들이에요. 일단 매도하고 다음에 사자. 실적 나왔잖아요.
호실적에 매도하는 겁니다. 호실적에 좋은 실적 나오면 매도하는 거예요. 좋은 실적에 매도하자. 자, 카카오도 오늘 반등 나오고 있지만 또 카카오는 카카오 게임에 상장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지금 강합니다. 카카오 게임의 상장 이슈. 요게 이제 예비심사 들어갔다 그러죠. 네이버도 좀 흐르면 괜찮은데 네이버 카카오는 저는 주가가 빠질 거라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좀 기간 조정 갈 것 같다. 기간 조정. 그런 개념 보고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는 참 좋은 종목들이죠. 하지만 지금은 좀 조정이다. 그래서 LG화학, 에코프로, BM 다 조정이죠. 자, LG화학도 2% 정도. 자, 테슬라가 좀 빠지니까 이런 2차전지가 조정이다 한 거죠. 테슬라가 빠지면서 테슬라 좀 조정 받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도 어제 양봉 났지만 다시 이제 연봉으로 반전하고 있고. 그래서 2차전지는 영원한 2010년, 2020년대에 정말 시대의 영웅주. 10년 동안 영웅주야. 10년간의 영웅주. 맞아요. 하지만 단기로는 좀 쉬어간다. 테슬라가 너무 급등해서 쉬어가는 것처럼 2차전지 당분간 좀 쉬어간다라는 관점에서 추격 매수하지 말고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내려올 때 조금씩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것을 권해드린다. 두 달 동안 분할 매수하자. 추격하지 말고 두 달 동안 분할 매수하자. 요걸 좀 권해드리고 그러면 지금 뭐 살 것이냐 하는 것은 경기민감주다. 경기민감주. 자, 제가 경기민감주 많이 강조드리고 있죠. 현대차 좋습니다. 오늘 올라가다 밀리긴 했는데 자, 현대차 좋아요. 현대차 좀 올라가다 밀리긴 했지만 현재 가장 탄력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현대차. 오늘 뭐 목표가를 전부 올리더라고요. 우리 기관들의 리포트에서 목표가, 현대차의 목표가를 전부 올리는 이런 이제 합창하는 다 같이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합창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 기아차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것도 좋고요. 뭐 금호석유도 지금 89,400원 잘 올라왔습니다. 효성도 그렇고 잘 올라왔다. 포스코도 최근 들어가지고 모양 좋아요. 포스코 모양 좋습니다. 지금 이제 쭉 올라와서 정말 중요한 자리까지 장기라인까지 올라와서 철강주가 경기민감주인 철강주가 그 참 꿈던 주 전통주 사양업종은 아니죠. 철강이 사양은 아닙니다. 철강은 인류가 생존하는 한, 인류가 살아있는 한 철강은 인류랑 같이 간다. 자, 그리고 조선주도 아직 좀 약하지만 조선주도 좀 보시고요. 은행주 좋습니다. 오늘 KB금융 신한지주 약보합 보합 정도인데 괜찮아요. 이런 것들. 자, 신한지주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건데 제가 IT를 얘기 안 했구나. IT를 왜 빼먹어? IT 가장 중요한데. IT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아직은 매수 보류. 이유는 다 좋은데 매수자들이 아직 안 들어왔어. 다 좋은데. 공격적으로 매수한 사람들이 없어. 이게 지금 제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아직 사지 말자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럴 바에야 오늘 월풀 올랐다 그랬죠. 월풀 급등 아닙니까? 월풀과 비슷한 월풀을 이겨날, 월풀을 갖다가 물리칠, 월풀의 대안주, 월풀보다 더 좋아질 회사 LG전자. 월풀 미국의 글로벌 가전제품 기업이죠. 자, LG전자. 지지라인 단단해요. 73,000원 단단하니까 LG전자 같은 건 괜찮다. 삼성전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삼성전기. 이것도 이번에 그 테슬라 테슬라가 아니라 삼성전기가 이제 애플이 원래 LG노텍 하고 했잖아요. LG노텍의 카메라 모듈은 다 이제 받았는데 이번에는 삼성전기가 애플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삼성전기가. 그러면 삼성전기가 원래 이제 그 삼성전자 납품하면서 실력을 쌓았죠. 카메라 모듈 같은 건 상당히 뛰어납니다. 또 카메라 모듈은 다 아시다시피 앞으로 전기차 쪽에서 자율주행차에서 특히 자율주행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 시각 가질 필요 있다. 최근 들어서 5일선 타고 올라오는데 모양 좋아. 그래서 오늘 LG전자와 더불어서 삼성전기도 한번 관심 가져달라. 자, 요약합니다. 결론은 오늘 여러분이 단기로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자동차, IT에서 삼성전기, LG전자, LG전자, 삼성전기. 또 화학주에서 롯데케미칼, 철강주 포스코,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한국조선해양, 또 은행주에서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것들 사면은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수익 내는데 이상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 바라겠고요. 제약주는 여러분들 좀 단기로 하세요.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제약, 코로나 치료제 이런 것들
잘못 물리면은 고생해요. 그러니까 단기로만 하세요. 그런 것들은. 그런 건 단기로만 하시고, 아니면 팔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것은, 길게 보고 아주 저점에서 조금씩 분할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이제 고점에 와 있는데, 조금 조정 기간 들어갔는데, 그렇지만 좋은 회사니까 사고 싶은 분들은, 뭐 급하게 안 사도 돼요. 카카오 네이버 급하게 안 사도 됩니다. 천천히 사도 돼, 천천히. 서두를 필요 없어. 자,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 삼성, SDI, 지금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사세요. 다음 주 사도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천천히, 보유자든 보유, 강력 보유 하시되, 신규 매수는 천천히,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여러분이 매수할 것은 역시 자동차, 가전, 삼성전기 같은 것들, 화학주들, 철강주들, 조선주들, 이런 거 사가지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구간에 바짝 올라가는 그런 흐름에서 수익을 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